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참 이게 은퇴를 앞둔 모든 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고, 또 실제로 우리 서명철 작가님께서는 은퇴를 하신 이후에 나한테 적성에 맞는 진짜 재밌는 일을 찾으셨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방송 출연에 책까지 베스트셀러 되셔가지고 강의하신다고 바쁜데 우리 서명철 전문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은퇴 앞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은퇴 생활이 시작된 분들 대상으로 지금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아직 1년, 2년 정도 남겨지신 분들한테 강연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아직까지 체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데, 어찌됐건 겪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단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런 방송이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난 1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지금 오늘 여기 세 가지 파트, 특히 파트 3가 부부, 그다음에 자녀, 친구 관계 잘 만드는 법. 은퇴가 시작되면 이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정말 이게 애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요. 네 번째 파트가 은퇴 후에 마음가짐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마지막 파트 다섯 번째는 은퇴 시기하고 은퇴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자, 그럼 파트 3, 은퇴 후 부부, 자녀, 친구 관계 잘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퇴 후 인간관계는 90% 이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연 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믿지 않는 분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고요. 거의 모든 은퇴자가 그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번 파트 3에서는 부부, 자녀, 친구, 무너진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로 회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힘든 존재 1순위는 남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막상 은퇴를 해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은퇴 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3계명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신 충분히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서로 해본 적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 무척 어색하실 거예요. 말도 아마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배우자를 지지하고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주면 좋습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상에서 겪은 혹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부부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은퇴 후에는 부부는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기서 중요한 게 가끔입니다. 여행, 운동, 취미를 함께 하는 거죠. 즉, 따로 또 때로는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면 일정한 거리가 생기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일을 비중 있게 함께 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남짓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사 부담은 아내의 몫이라는 결과죠. 은퇴 후에 집안일을 해보니 아내의 존재에 제가 새삼 존경을 표하게 되더군요. 요리, 설거지, 청소,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하루가 정말 휙 지나갔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기에 은퇴자는 가사 분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집안일 역할을 재설정만 해도 부부가 서로 미소 짓는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는데 당연히 역할 분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균열이 생깁니다. 부부간.
자, 그냥 부부 관계는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자녀하고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한테 이게 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은퇴 이후에 특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부부 다음으로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자녀잖아요. 자녀도 이제 그때 되면 다 성장했잖아요. 다 독립하는 시기인데 예, 어떻게 관계 유지를 해야 될까요?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그리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잘 커져서 고맙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식의 부족한 면을 보면 야, 하지 마. 고쳐. 반드시 이거 해. 지적에 치중하는 부모가 많죠. 지적보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커져서 고맙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칭찬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거든요. 또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마음 근육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또 칭찬을 다시 돌려줄 확률도 높아지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은 기적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척 어려운데요. 자식의 실패를 지켜보며 자식이 혼자서 실패를 견딜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부모는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죠. 그로 인해 자식의 홀로서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죠. 자식이 미덥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좌절하거나 실패할 때 먼저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식은 견디는 힘을 기른 후 성장하기 때문이죠. 뒤에서 나는 그저 든든한 응원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깨닫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도움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조언 대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많이 하시죠. 모범 답안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모범 답안이 지금을 살아가는 자식에게 과연 적절할까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조언 대신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식들에게 질문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시도를 자주 하면 좋은데요.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니?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행복했었니? 자신의 현재와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재미있는 대화가 이어질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질문을 통한 대화가 돈독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바쁘니 은퇴 후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아직도 가족과의 시간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가족과 친해지려면 물리적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친구 관계와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법은 제가 오늘 다 다루진 못하는데요. 아마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가 마음가짐입니다. 은퇴 후에 진짜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가져야 좀 편하면서도 또 은퇴를 우리가 이제 대하는 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퇴를 저도 처음 했을 때 무척 기뻤는데요. 나만의 시간을 다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1년 동안은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힘겨워지더라고요. 뭐 다양한 외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존재 가치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들어오던 돈은 또 왜 안 들어올까? 이제 이런 불안감. 그래서 저도 힘겨워했고, 지금 만나는 분들도 힘겨워하는 은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러면서 마음이 자주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은퇴 후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신체 근육이 있듯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그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법에 대해서 파트 4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긍정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래도 괜찮아라는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데 하며 미안해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도 그때 힘들었잖아. 그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됐고 지금은 그 친구와 아주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뭔지 아시나요? 숨쉬기 아니에요? 코. 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입이 많이 이게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비수를 꽂기도 한다고 하죠. 반면에 긍정적인 말은 용기를 주고 상대방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무심코 나온 말이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말하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반전을 시키고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된다 라는 말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또한 작은 일에 만족하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요. 본능적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생각을 지배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 매달리기도 하죠. 요즘에 또 SNS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점점 만족스러운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크기가 작아서는 이유로 작은 일을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횟수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크기에만 매몰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은 생각보다 소소한 일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인데요. 최근에 제가 새로운 압력 밥솥을 하나 샀습니다. 쫄깃한 밥하고 구수한 누룽지를 매일 먹을 수 있는데요. 매일 식사 때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모습에 좀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별것 아닌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에 만족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 의외로 여러분에게도 가까이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명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교훈까지 주어서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왜 버킷리스트를 목록을 만들고 지워가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는데 왜 그럴까? 죽기 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아닌가요? 아니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본 결과 전 세계 여행은 늘 버킷리스트 상단에 올라가 있더군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 지인도 진짜 많은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하던 전 세계 여행을 하고 나면 다시 마주하는 일상에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큰 경험을 하고 지우는 행위도 물론 가치가 있죠.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멀어지거나 만족감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달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항목인 데일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실천하고 나면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추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도 한 번에 그치는 것보다는 쌓이고 반복되는 것이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저녁 식사하기, 청소하는 분께 인사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 양보하기. 향후 이 목록이 자신의 책의 소목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버킷리스트 대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데일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행복을 좌우한 것은 본래 사소함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은퇴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은퇴를 지금 생활을 지금 마주하시고 경험하시는지 그런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은퇴 시기와 은퇴 준비하는 법,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끔 친구들 모임에 가는데요. 어느덧 친구들도 50대 후반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회사 일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돌발 질문 하나 물어봤죠. 퇴직하면 무슨 계획이 있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말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친구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앞둔 사람은 아마 답답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막막하기도 하고 아마 주변에 롤 모델이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이 자신이 은퇴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은퇴 이전에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성공적인 은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 5에서는 은퇴 시기와 은퇴 준비하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퇴 전에 성공적인 은퇴 준비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퇴근 후와 주말에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현재 직장이라면 당연히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근무 시간 이외, 즉 퇴근 후와 주말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 금전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천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하는 취미, 관심 있는 강좌에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도 은퇴 전에 퇴근 후 주말에 와인, 꼬마빌드 강좌를 등록을 했는데요.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게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간관계의 폭을 제가 넓히게 되었는데요. 또한 재테크 영역을 제가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퇴 준비가 됩니다. 이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내서 반드시 시도를 해야 합니다. 막연히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지속하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것도 좋은 공부고 경험입니다. 만약 틀렸다면 좋아하는 분야를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맞았다면 자연스럽게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되고요. 은퇴를 앞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은퇴 준비는 반 이상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라톤으로 생각하면 반환점을 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자기에 맞는 적정한 경제적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가구가 예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적정한 수준일까요? 개인마다 너무나 편차가 클 겁니다.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자기만의 경제적 목표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 전에 그 기준이 가까워지면 경제적 요건에서는 은퇴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속성이 아시겠지만 일정 목표에 달성하면 만족하지 않고 다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이클이 계속되면 행복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은퇴가 늦어질 수도 있죠.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면 은퇴를 온전히 즐기기 어렵기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은퇴 후에는 재밌게 살기로 결심했다. 우리 서병철 작가님, 베스트셀러 이 작가님을 모시고 은퇴에 대한 우리 진짜 이 4050 세대들은 지금 많이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의 기술 39가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5가지 파트로 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이 1부, 2부에 이제 나눠서 지금 이어진 이번 방송이 아마 은퇴를 앞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서병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